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는 미국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가 있습니다. 이 위안부 기림비로 인해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 관련 기림비와 소녀상이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건립 5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 옆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이 기림비가 세워져 미 전역 곳곳에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이 생기는 성과도 이뤘지만 기림비를 지키기 위한 많은 순환도 뒤따랐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커녕 팰파크 타운을 찾아와 위안부 기림비를 철거하면 타운에 투자를 하겠다는 전방위적인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일본의 우익단체에서는 말뚝 테러까지 자행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You never would have thought 5 years ago that this small little monument would have made a difference in so many other people's lives other than Palisades Park. 한인 사회와 타운 정부의 도움으로 힘들게 지켜낸 기림비가 건립된 지 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기림비가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교육의 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인권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림비를 건립할 당시만 해도 초라했던 주변 환경이 한 독지가의 노력으로 꽃과 나무로 아름답게 단장됐고 이제는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절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배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참배하는 그런 시절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팰파크 타운 정부는 기림비 주변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림비 옆 부지를 타운 정부에서 매입해 내년 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위안부 추모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장과 시의원에 출마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어제 저녁 커뮤니티 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각 당의 주요 공약을 밝혔습니다. 현재 포트리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시장과 시의원들은 새로운 정권을 꿰차려는 공화당 후보들과 토론회에서 열띤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마크 소콜리치 현 포트리 시장은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변모시켜 나갔다는 반면 공화당의 에릭 피셔 시장 후보는 무분별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공화당으로 출마한 한인 마가렛 안 후보는 민주당 현직 시의원들에게 높은 재산세와 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부동산과 무기재 전문가로 일해온 경험을 살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자신의 공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선 주자는 4명으로 압축됐고 힐러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해 가족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있다며 이로 인해 경선에 출마하고 토론에 참석하는 등 선거 운동을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선에서 이길 수 있는 캠페인을 펼칠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위치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마틴 오멜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와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등 4명만 남게 됐습니다. CNN은 이번 바이든 부통령의 대선 불출마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클린턴 전 장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로 인해 클린턴의 지지도는 56%로 올랐습니다. 올 들어 벌써 전국에서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은 100여 명에 이르고 뉴욕에서만 4번째입니다. 맨해튼에서 뉴욕시경 경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다 또 총격 피살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쯤 맨해튼 이스트 할렘 FDR 드라이브 102가에서 무장강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33살 랜돌프 홀더 경관이 용의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이마에 총격을 입었습니다. 홀더 경관은 할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0시 22분쯤 결국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는 현장에서 최소 5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다리에 총상을 입고 도주하던 용의자 30살 타이론 하월드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워드는 치료를 받은 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윌리엄 브랜튼 시경국장은 홀더 경관은 저소득층 주택 내 범죄를 주로 전담하던 5년차 경찰이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용의자 하월드는 13세 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심각한 전과자로 이번 사건 당시에는 지난 9월 1일 2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11개월간 전국에서 101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에 사망했고 이 중 33명은 총격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 펠파크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학군 파타임 슈퍼바이저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임은 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구체적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파크 교육위원회는 어제 제임스 로튼도 시장이 지난 15일 요청한 사임 의사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 2013년 2월 학교 야간 청소 담당 직원의 근무 상태 등을 감독하는 파타임 슈퍼바이저로 임명돼 연간 3만 5천 달러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클 플로타 펠파크 민주당 위원장은 로튼도 시장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고 있다는 이른바 노쇼 잡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에 로튼도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교육위원회 측도 그의 사임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셉 시릴로 펠파크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15일 로튼도 시장의 사임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어제 고등법원이 내린 LG전자 신사업 개발 소송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재확인되었다며 환영했고 LG전자 측도 판결에 만족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어제 지난 2013년 8월 뉴저지 주 고등법원이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운 정부의 개발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LG 신사업 건립을 위해 고도 제한을 35피트에서 143피트로 변경한 잉그루드 클립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신사옥이 팰리세이드 절벽 풍광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주변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타운 정부가 이를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 신사옥 건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LG전자 측은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단체 측은 팰리세이드 절벽의 풍광을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재확인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LG 측도 지난 6월 환경단체 측과 건물 높이를 143피트에서 70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안이 타운 정부에서 재심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소득세 환급 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이 7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각 주정부 조세국과 세금보고 대행업체 등과 함께 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각 주정부 조세국, 세금보고, 대행업체 등 민관이 합동으로 소득세 환급 사기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해킹하고 타인의 신분 정보로 허위 환급을 받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소득세 신고 서류에 기재되는 각종 개인정보 가운데 20여 개 기술적 정보를 정부와 세금 관련 민간업체가 공유하고 허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활용되고 공유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존 카스키넨 IRS 국장은 환급 신청 작업이 이루어진 컴퓨터나 장소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밀한 확인 절차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한 소득 신고 처리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RS는 이번 소득세 환급 사기 방지 방안을 위해 34개 주정부 20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비스 정보에 주력하며 대국민 서비스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출국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한국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116개 공공기관의 정보 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보 3.0 공공기관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정자치부는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185개 정보 3.0 중심 과제를 선정하고 집중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는 인천공항의 출국 전 과정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셀프 체크인 전용 공간을 확대하고 항공사와의 정보 연계 등을 강화해 출국 전 과정의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셀프 체크인을 통해 여행객은 항공기 체크인 수속과 좌석 배정, 탑승권 발급 등의 절차를 공항 내 무인 발권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셀프 체크인 기기를 현재보다 약 20대가량 늘리고 현재 12개사와 체결된 항공사와의 정보 연계도 80여 개사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삶의 질도 생각을 바꾸면 더 즐겁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들의 삶이 왜 우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작 본인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일대와 NYU, 듀크대 등의 설문조사와 연구 자료를 종합해 65세 이상 시니어의 절반이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30에서 44세는 36%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는 사회적 만족도에 대해 53%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정관리 정도를 묻는 항목에는 62%,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자부심은 53%, 건강 상태나 삶의 활력을 묻는 항목에서도 40%가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질병이나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 노화에 따른 우려도 나이가 들어서 실제 느끼는 정도는 젊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18에서 64세의 57%는 기억력 감퇴를 걱정했지만 65세 이상 시니어 중 25%만이 실제 경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여기는 등 생각을 바꾸는 것이 건강과 웰빙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올겨울 역대급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LA 카운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비상 대책반을 꾸리고 주민들에게 대비책과 실시간 생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평양의 바다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이번 겨울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올겨울 엘니뇨 현상으로 남가주 지역의 최근 5년간 강우량 총량의 50%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엘니뇨는 1950년 처음 관측이 시행된 이래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에서는 엘니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With El Nino storms estimated to be their strongest in years, agencies throughout Los Angeles County are already preparing for any potential rainfall that will be coming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The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is coordinating our response to any El Nino storms this season. We are working with a collection of about 10 separate county departments. LA 카운티 정부의 공공사업부는 폭우가 쏟아질 것에 대비해 도로 위 하수시설 정비 등의 환경 마련에 주력하고 있고 소방당국과 시립부국에서는 빗길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샌드백을 곳곳에 배치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웹사이트에 엘니뇨 페이지를 따로 마련하고 주민들이 엘니뇨에 관한 정보와 상황, 대책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Same time, we want them to make sure they check out lacounty.gov El Nino to take a look at our website and see how they can get prepared. We have things such as a rainfall map, storm safety guidelines, winter safety tips. We have weather forecast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what to do.
이 밖에도 LA 카운티에서는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민들이 서로 자신들의 상황이나 엘니뇨 피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가 엘니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폭우로 인한 정전, 거대 나무 쓰러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프리웨이에서 운전자 간의 시비가 붙어 총격 사건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른의 싸움에 4살 난 어린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인근 프리웨이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살짜리 여아가 머리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픽업 트럭과 승용차 간 시비가 붙었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트럭을 멈춰 세운 뒤 총격을 가했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4살 소녀의 아버지와 함께 뒷자리에 타고 있던 7살짜리 오빠도 총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One car pulled up against the other car and started firing rounds into that vehicle. The truck was literally going across several lanes and just to avoid this vehicle to pass. 현재까지 모인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총을 쏜 용의자는 20, 3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 남성으로 갸름한 얼굴에 턱 밑에 가늘게 수염을 길렀습니다. 또 차량은 2014, 15년형 캠리 또는 코롤라 4도어 검정색 모델이며 창문은 검게 틴트가 돼 있고 뉴멕시코가 적힌 라이선스 플레이트를 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보복운전으로 218건의 보복 사건이 발생했으며 12,610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현대에는 희귀병의 종류도 참 많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경우도 고통스러운데 평생을 재채기를 하고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재채기가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12살 케이틀린은 말 그대로 재채기를 달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1분에 최대 20번, 하루 12,000번이나 재채기를 합니다. 툭하면 터져나오는 재채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도 어렵습니다. Some kid ends up making fun of me or something like that, and it just gets. 한 달 전쯤 갑자기 시작된 재채기는 단순한 알레르기인 줄 알았지만 지금껏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Never went away. Wow. So day 22 now and hasn't gotten any better. 재채기만으로도 진이 빠지는데 재채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해 늘 피곤하고 기력이 달립니다. You have no idea. I'm constantly in pain with, my abdomen and my legs are hurting because I've been weak and I can barely eat. 이런 딸을 바라보는 부모는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It's hard to watch. Yeah. Sorry. 그나마 겨우겨우 잠은 잘 수 있고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 재채기가 조금 진정되긴 하지만 휴가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특정한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는 이른바 틱 장애와 유사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She had kind of a funny feeling that she describes in her nose, and that piece of her history is very common for tics. 이제는 꿈에서도 재채기를 한다는 케이틀린.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I don't care what they do. I just want it to stop. It's been going on for way too. 간추린 소식입니다. 천경자 거백이 향년 91세로 지난 8월 6일 새벽 5시쯤 맨해튼 자택에서 별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초부터 사망설이 나돌았던 천 화백은 2003년 7월 2일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맏딸 이혜선 씨가 천 화백을 간호해왔고 고인의 시신은 화장해 뉴욕의 한 성당에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2천여 명이 합성 마리화나 흡연으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20일 합성 마리화나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델리 등에서 K2라 불리는 합성 마리화나 등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담배 판매 라이센스가 박탈되고 최대 $5,000의 벌금과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합성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돼도 벌금 $250가 부과됩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최 제22회 수학 과학경시대회가 오는 11월 21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플러싱 퀸즈 칼리지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는 학년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마다 정해진 주제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10에서 12학년 그룹은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발표합니다. 특히 올해는 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Mom and Dad We Go Forward Together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가 2015년 이승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생은 협의회 회원 학교에 다니는 학생 또는 교사 중 본인이나 가족이 암 등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서와 학교장 추천서,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에세이 등을 이승은 장학회로 보내면 됩니다. 총 4명에게 각각 $500가 수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쌀쌀한 가운데 맑겠으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지나가는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다소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